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오늘은 서울 대방 4차 사전청약 경쟁률이 좀 발표가 돼서 그 소식을 좀 갖고 왔고요. 원래는 동작구 수방사 노량진역 인근에 이제 계획된 그 신혼 희망타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로 좀 밀리게 되고 이제 서울 대방 요 단지가 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새롭게 추가됐던 이제 서울 대방 신원 희망타운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한 뭐 이제 위치적인 거나 이런 거는 지난 방송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아래 링크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유일한 서울 내 공급이었던 거는 여기 두 군데 다 마찬가지였고 그렇다 보니까 수방산을 밀려서 이제 좀 한풀 좀 실망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을 했지만 서울 대방 여기가 이제 새롭게 좀 들어와줘서 좀 짧은 시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단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 경쟁률을 딱 까놓고 봤을 때 67대 1 정도 나왔거든요. 정확하게는 66.9대 1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사실 기대한 것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경쟁률이라고 좀 판단은 되거든요. 더 많은 이제 분들이 청약을 넣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기대보다는 좀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게 됐고 이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조건 갖춰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이 좀 까다롭다 맞추기가 좀 어렵다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4차 사전청약에서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됐던 단지 중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1등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66.9대 1. 네, 이거 4차 사전청약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13만 6천여 명이 이제 청약을 지원을 했고 총 이제 공급수는 13,552호가 공급이 이제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 10대 1의 이제 경쟁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게 역대 최다 물량도 물량이었지만 그만큼 좀 역대 최다로 이제 신청자가 몰린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분양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공급이 요번에 사전청약을 받았는데 공공주택 분양 카테고리로 좀 공공주택 분양만 이렇게 봤을 때는 17.3대 1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여기 안에서 특별 공급으로 된 거는 이제 8.5대 1 그리고 일반 공급이 이제 좀 경쟁률이 셌는데 일반 공급은 이제 평형대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5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은 뭐 미달되는 지역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따 좀 보여드릴 텐데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4차 사전청약 중에서 공공주택 분양으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이 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경쟁률이 센 곳은 고양 창릉이었습니다. 고양 창릉, 고양 장항 이렇게 두 군데가 좀 두각을 나타냈고 고양 창릉의 S5구역의 84 타입 같은 경우는 78세대 모집을 하는데 12,921명이 지원을 했고 요거를 이제 경쟁률로 보게 되면 165.7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고양 장항 지구를 보게 되면 84T 복층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T가 이제 테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층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19세대 모집을 하는데 1635세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6.1대 1을 기록하는 이렇게 가장 높은 두 군데가 됐고 여기 이제 좀 낮은 지역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데들 좀 눈여겨 보시고 이런 데들은 당첨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요 주변에 거주를 하신다거나 이쪽에 이제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들 전략적으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서울 대방이 이제 압도적 1위였고 115세대를 이제 모집을 하는데 7,693명이 이제 지원을 했고 66.9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로 이제 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규정을 거스를 수 없죠. 이게 5구를 넘지 못합니다. 5구 제곱미터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평수만 이제 공급이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약점으로 지적되던 작은 전용 면적,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게 미달이 나거나 이제 경쟁률이 낮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평형대 60제곱미터 이상부터 이제 84까지 이런 중형 평형대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제도로 이제 59제곱미터 미만으로 이제 묶여 있는 거를 좀 풀어서 중형 평형대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살펴보고,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 작은 평수만 이제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큰 평수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게 드디어 이제 이런 이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이제 좀 반영을 한다. 그게 좀 괄목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평형대보다는 큰 평수를 좀 선호를 한다는 거를 이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이렇게 4차 사전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렸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뭐 여러 이제 아파트 주택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초고 이제 구정 전 이제 구정이 이제 한 주 정도 남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이제 전망만 있죠.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왕 늦은 거 조금 몇 년 이게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데 이제 한번 거쳐서 하시는 것도 충분한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번 받아서 청약통장을 날린다는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돼서 이제 그냥 나와 있는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좀 거품이 꺼진 다음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오게 되니까요. 앞으로 5년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발판으로 좀 이용하는 것도 이 사전청약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해당 지역이라든지 이게 아직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소를 좀 정부에서도 해줘서 이게 발판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4차 사전청약 경쟁률 자료에서는 올해의 사전청약 공급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요거는 잘 한번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또 따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